지금 이때쯤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어떤 연금이 좋을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대비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연금보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죠. 오늘 모신 분은 이영주 연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1년 좀 넘었죠? 그러게요. 이렇게 연금 이슈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요즘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먼 훗날에 연금 해가지고 내가 네네. 뭐 몇십 년 후에 받을 거 이거 잘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 더해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내가 받을 때쯤 되면은 20년 후, 뭐 10년 후, 30년 후에는 고갈돼서 받을 네. 돈이 없다. 네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거 괜히 그렇죠. 그 돈 낭비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연금 지금 불신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하긴 하죠. 아, 그럼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20, 30대는 잘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연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고 대신에 이제 40, 50대가 돼가지고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신 분들은 아 뭔가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금의 중요성이 좀 이렇게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 건강할 때는 건강 잘 안 챙기잖아요. 아파봐야 그제서야 내가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듯이 사실 연금도 닥쳐야 좀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노후제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해지는 게 사실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도 남들 다 안 좋다 그럴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질 때 그때 저점을 매수해야지. 이럴 때 야 주식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 집어치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그 시점이 우리가 진짜 매수해야 될 시점이듯이 오히려 연금이 지금 좀 불신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불신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때쯤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어떤 연금이 좋을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죠? 우리가 좀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네. 좀 정리를 한다면 일단 크게 뭐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에서 준비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3층이라고 나눠지는데 거기다가 국가가 추가로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있고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3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우리가 꾸준하게 불입을 해가지고 국가 지원을 통해서 나중에 연금 받는 국민연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중간정산에서 다 써버리고 막 이러신 분도 계신데 나중에 사실 퇴직할 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게 퇴직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금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도 뭐 연금 펀드라든가 또 IRP, 그다음에 연금 보험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시면서 세제 혜택도 받아보고 연금도 준비하는 거 이런 것만 잘 준비해도 사실 노후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부족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 담보연금,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가 진짜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럼 이 집 담보로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말고 내가 쓰고 가야 되잖아요. 뭐 하늘나라 가면 뭐 누가 지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잘 쓰고 가겠다라고 해서 주택연금까지 준비하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노후에 어려움이 겪으실 일은 별로 없다. 다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관심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일 뿐이어서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적연금 같은 거, 네. 뭐 개인연금은 자기가 이제 좀 공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국민연금은 사실 의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다 떼니까 네, 네, 네.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좀 아까워하는 분들 네. 이거는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근데 사실 우리 대표님 세대나 이 지금 베이비붐 1, 2차 베이비붐 세대 60년대 70년대 생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너무 좋은 제도였어요. 지금 이제 은퇴를 막상 앞두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뛰어가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라니까 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한 달에 최소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연금이 나오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3, 400씩 나오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좋은 연금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소득 재분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또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적연금하고 달리 사적연금은 내가 돈 내서 수익을 붙여가지고 그 쌓여진 적립액을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운용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창고는 정해져 있는데 많이 뺐으니까 들어오는 금액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세대에게 이제 이 기금 고갈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의 문제는 누구나 다 못 받는다. 야, 그러면 뭐 사실 쟤도 못 받고 나도 못 받으니까 못 받긴 못 받지만 덜 억울하죠. 근데 누구는 많이 받고 있고 대신에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시급히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죠, 사실. 지금 그 연금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정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 받는 나이 네. 또 60세에서 지금 네. 올리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제 연금 개혁안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이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어차피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안이 재정 계산에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90년대생부터는 연금 못 받는다. 그러니까 뭐 불과 한 몇 년 전에는 뭐 부족한 좀 늦게 내고 네. 이런 사람들은 목돈으로 집어넣으면 그거 이상 이자로 네. 따지면 더 많이 받으니까 뭐 열풍도 불었잖아요. 국민연금 재테크. 네.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그래서. 예, 그 추후납부라 그래가지고 한 2020년대 한 3, 4년 전에 국민연금 제도를 연구해 보니까 과거에 안 낸 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원래 과거에 안 낸 거는 더 이상 낼 수 없잖아요. 우리 옛말에 낙장 불입. 그렇지. 안 내면 끝이지. 근데 국민연금은 그걸 낼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내가 이제 안 낸 거를 모아가지고 한 몇 천만 원 냈더니 나중에 연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 낸 돈 대비해서 몇 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막 내셨죠. 그게 이제 그래서 강남 재테크. 근데 이게 목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과거에 안 낸 경우가 있어도 그걸 한 번에 목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통장에 예금 한 5천만 원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이 드니까 갑자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래서 이제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계산 해보니까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근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90년생들은 65세가 되는 시점이 2055년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연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창고가 비는 것이지 매달 들어온 돈이 있고 거기서 지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의 어떤 가성비는 훨씬 떨어지겠지만 받을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그걸 좀 늦추기 위해서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지금 개혁을 실시했죠. 그러니까 그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많이 내고 덜 준다 이거잖아요. 네, 개혁은 다 아시다시피 개혁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그렇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있으면 우리 임 대표님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연금을 이제 받을 나이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사실 더 낼 수 있어요. 더 내봐 내가 2, 3년만 더 내면 돼. 그죠? 네, 덜 받는 것도 어차피 지금까지 받았던 쌓여 있는 거를 어쩔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별 영향이 없어요. 늦게 받는 것도 연금 그 개시 연령도 이미 1969년생까지는 65세 받는 걸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 개혁이 된다 해서 뭔가 달라진다 해도 네. 최소한 연령 몇 살 이후? 그렇죠. 보통 지금 한 50대 중반 이후는 거의 변화가 없다. 네. 50대 초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자 이제 줄어드는 거지. 더 내라. 이번에 지금 개혁안이 얼마까지 나왔냐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월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12%, 15%, 18%까지 올리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5% 안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이게 뭐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9%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15%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시기가 2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30년을 내야 돼.
그러면 앞으로 내가 몇 년 후부터 계속 15%를 평생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5%도 사실은 자기가 절반 내고 회사가 절반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들은 절반만 7.5만 내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개인들 자영업자 우리 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15%를 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네. 500만 원이 소득이면 75만 원이에요. 내시겠어요? 매달 75만 원. 일단 못 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됐을 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반대들이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직장인들은 절반을 회사가 내주냐라고 하시지만 지금 대표시잖아요. 직원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면 그 월급의 7.5% 국민연금을 내줘야 돼요. 사실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아니 월급 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민연금 4대 보험에다가 그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일반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기업들도 이걸 다 내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특히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몇 년, 수십 년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 근데 내가 받을 돈은 얼마 안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받는 시점도 늦춰져요. 지금은 이제 기준상 계속 이제 나이가 5년마다 연금 받는 연령이 하나씩 늦춰집니다. 그래가지고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개시 나이가 65세가 돼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73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60세는 못 받았지만 65세부터는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20년간 내가 공부하면서 국민연금 공부하면서 나는 65세부터 받을 거야 계획을 짜와놨어요. 근데 이번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지금 65세를 또 68세까지 늦추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년은 60인데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더 일하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1969년 이후부터는 65세인데 69, 70, 71, 72 여기는 65세예요. 거기는 안 변해. 근데 73년생부터 66세가 되는 거야. 제가 생일이 1월에 1월. 일주일만 먼저 태어나지. 부모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진짜 일주일만 먼저 났으면 내가 65세부터 받을 텐데.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1년이면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73년생부터 66세. 그리고 73, 74, 75, 76까지는 66세인데 77년생부터는 67세. 그다음에 81년생부터는 68세까지가 이제 개혁 안으로 나와 있고 만약에 국민연금 기금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뭐 한 85년생부터는 69세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 70세 이전에 국민연금 받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50대 초반 그러니까 50대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불만은 하겠는데 아마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40대, 30대들은 지금 엄청나게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국민연금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수혜자고 반대로 그렇게 해서 연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낸 돈 대비 많이 받아가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해봤더니 지금 연금을 이제 개시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실제 내가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면서 88년부터 낸 국민연금 원금이 1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절반은 회사가 내줬어. 그럼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한 달 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 받죠? 200만 원 받아요. 자, 원금 총액이 1억인데 한 달에 200만 원씩 63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아요. 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1년이면 2,400이고 4년 받으면 1억이에요. 4년 받으면 원금 보장, 8년 받으면 원금 더블. 만약에 이분이 40년 사셨다. 원금의 10배를 받아요. 네, 물가 상승 연동해서 더 올라가요. 그죠? 근데 원금의 10배라고 말씀드린 기준도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나와 회사가 같이 내준 돈 기준이에요.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죠. 그럼요. 내가 5천만 원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 2년만 받으면 원금 받고 40년 받으면 원금이 20배를 받게 되는 이런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인데 물론 사회적으로 이제 뭐 출산율이 저하되고 갑자기 기내연명이 길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국민연금에 무방비하게 놔뒀다.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수혜자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앞으로 연금을 받아야 될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상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연금 지금처럼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익비라고 해요. 수익비.
내가 연금 개시한 이후에 한 20년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를 받는가. 근데 이렇게 사실 낸 돈과 받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받는 금액은 안 바뀌면서 낸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성비가. 받더니 실제로 15%를 올리면 낸 돈의 1.2배, 1.3배밖에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젊어서부터 저금해 놓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자 따지고 하면. 그럼요. 네, 기회비용 이자 따지고 나면 사실상 뭐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크게 유리하지 않은 구조가 되어갈 수 있다. 야, 그러니 이게 좀 문제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건 손을 대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이게 국가의 잠재적인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파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손을 보지 않으면. 근데 손을 보자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가 구태여 이걸 왜 내? 이런 어떤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니까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늦었어요. 그렇지. 이미 손을 빨리 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9%더 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98년부터 9%거든요. 그럼 만약에 98년도에 우리가 9%를 낼 건데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니까 1년에 뭐 0.2%씩만 올려가자. 그래서 9.2, 9.4, 9.6 이렇게 쭉 올라왔으면 좀 부담이 덜할 건데 9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25년간 방치해두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15. 딱 하니까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국가도 결정을 못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통령 되려면 무슨 1% 이내에서 좌지우지는 당락이 괜히 연금제도 했다가 1% 날아가면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 뭐 제가 정책 담당자를 하더라도 답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갑자기 눈먼 돈이 딱 어디서 석유 터지든 해가지고 확 목돈이 생겨가지고 일단 딱 채워주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 중에 하나가 기금 운용 수익률을 지금보다 한 1% 정도만 올리면 그러면 기금 고갈이 한 10년, 20년 늦춰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8.15 모니터에서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다루시지만 지금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한 4에서 4.5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를 한 5%대 초반까지만 올릴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그 큰 기금을 운영한 지금 현재 거의 무슨 뭐 1,000조가 넘는 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하락을 파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막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 와서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근데 조직은 방 공무원처럼 해놓고 그렇게 하면 누가 와서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럼 못하면 욕 먹고 공공의 적이 되고. 하면은 저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가서 쪼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대표님 물어보셨지만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적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항상 뭐 제가 이제 사적연금 민간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연금의 차원에서 우리 사적연금에 세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개인들이 연금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또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이 1년에 얼마죠? 개인연금은 이제 연금 펀드나 IRP 같은 세제 적격과 비적격이 있는데 세제 적격은 연간 납입액이 1,800까지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900만 원까지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1,800만 원 그것도 1,800만 원까지 가입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최대한 활용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사실 뭐 많다 적다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중에 연금 탈 때도 좀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뭐 사실 이 연금 펀드나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또 부과하게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의 혜택은 있으나 이거보다 더 크게 줘야 된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내년에 바뀐다고 하지만 연금을 납입할 때 세제 혜택 한도도 있지만 연금 탈 때
연간 1,200까지밖에 못 빼게 돼 있어요. 연간 1,200이라고 해봐야 내가 거기다 통장에 1억을 쌓아두든 2억을 쌓아두든 10억을 쌓아두든 관계없이 연간 1,200까지밖에 못 빼요. 아, 그래요? 한 달에 100만 원. 왜냐면 그 이상을 뺄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빼면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돼요. 야, 그런 또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왜냐면 연금으로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받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1,200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10년 전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 중에서 30년, 40년 된 법이 아직도 안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는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 1,200이 언제적 1,200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좋은데 네. 이 나올 때 탈주. 야, 네, 그러네. 그렇죠. 돈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집어넣는데 받을 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거 많이 생각하면- 넣어봐야 결국 나중에 못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1,500으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 1,200이면 최근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던 게 지금 200도 안 되는데 그럼 2,400으로 올리든가 3,600으로 올리든가 좀 시원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찔끔 올린 거예요. 찔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올리냐 자꾸 얘기했더니 어쨌든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세수가 확보가 안 그렇지. 된다. 여기다 막 뭉태기 돈들을 집어넣겠지. 그러니까 이런 세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나 많이는 하지 마. 이게 네.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만 조금만 해. 근데 저는 연금 전문가로서 제가 우리 8.15 모니터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나 세법 담당자들이 되게 근시안적이라는 거지. 그 연금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만 보고 어쨌든 연금의 혜택을 많이 주면 세금을 덜 거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연금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면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거 한 달에 200, 300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쓰지.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경제는 선순환이 된다. 그럼요. 그러면 거기서 거치는 세금이 더 많아요.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으면 세금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정해져 있지만 이 연금은 계속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더 많이 걷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금은 세금이 없어도 된다. 부가적인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거니까.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젊은 3, 40대, 20대는 뭐 더할 나위 없고 3, 40대들은 바로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뭔가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면 예. 시스템이 바뀌면 그래야 되는데 20, 30대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60대, 70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장 받아야 될 연금에 대해서 제도는 그분들이 좋게 개선하겠지만 3, 40년 후에 받아야 될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정말 정작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 관심 있냐면 연금엔 관심 없고 전부 코인. 관심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방에 확 한 방. 걸 수 있는 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도 이해가 가. 왜냐면 인생에 답이 없거든.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목돈 마련해서 집 사면 집 살 수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부를 늘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 그러니까 이거는 글렀으니 한 방에 걸자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뭐 그런 걸 하면서도 내 먼 미래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조금 같이 분담하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총체적으로 이건 개혁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 1,000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불릴 것이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네. 하여튼 외국에 보면 참 부러운 연금들이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좀 큰 수익률을 올리는 연금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거를 뭐 정부 어디 소속입니까 그게? 행안위? 네. 행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관여하고 싶고 그게 하나 큰 어떤 파워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툭하면 거의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공단 이사장이 낙하산이잖아요. 그렇지. 국민연금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20년, 30년을 꿀져 앉아가지고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권 바뀌면 이사장 바뀌고, 그렇죠? 이사장 잠깐 앉아 있다가 또 뭐 정권 바뀌면 또 가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뭐 제도가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겠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문제. 근데 아까 우리 몇 년 전에도 불었던 열풍, 내가 그동안 미납했던 거, 네. 요거는 과거 거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 13%뭐 이렇게 올랐다 해도 9% 기준으로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물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과거에 안 냈던 걸 내고 싶은데 이걸 지금 내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개혁이 된 이후에 내는 게 좋으냐 뭐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가지고 연금을 얼마를 받게 되느냐는 현재 손대지 않았어요. 요걸 손댄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추후납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면 내가 부담이 더 늘어나면 추납도 올라가죠. 근데 임의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60세 이후에 내가 연금 받기 전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내가 내는 보험료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율이 9%가 12%, 15%, 18% 올라가는 관계없이 내가 임의 가입자로서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내가 내는 금액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받는 금액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후 납부는 사실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10년 전에 한 몇 년 안 냈어. 그 개인 사업자 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뭐 그런 분 프리랜서 분들 내가 낸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느냐로 과거 10년치를 곱하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네네네. 이 반납제도와 추납제도가 있는데 과거에 해지한 사람들은 지금 복원시켜주는 것이 반납제도거든요. 이 반납제도는 가입 당시 예전 걸 복원시켜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추후납부는 가입하는 달, 그러니까 추후납부하는 달에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번에 연금이 개혁이 됐는데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받는 시점은 늦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금 개혁안 중에 뭐가 있냐면 소득대체율을 좀 올려주자. 왜냐면 어차피 많이 내는 거 뭐 그런 안이 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보험료도 좀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조금 올려주자. 라고 이안이 결정된다면 지금 추후납부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요. 왜냐면 지금 소득대체율은 42.5%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걸 45%로 다시 올려버려. 그러면 지금 하는 사람들은 낸 돈의 42.5%의 혜택을 밖에 못 받는데 뭐 2년 뒤에 개혁된 다음에 했다. 그럼 45%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늦게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죠. 그래요? 근데 아까도 뭐 12% 이런 식으로 오르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면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약간 조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낸 돈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더 국민연금을 적게 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낼 수 있으면 많이 내서 연금액을 많이 늘려가는 것도 좋잖아요. 사실 사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대비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연금보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